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어요? 네, 네, 오랜만에 뵙네요. 네. 해가 지나고 뵙네요. 새해가 밝았는데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뭐 이제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아서 네, 선거 준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이제 어느덧 4년간의 의정 활동을 그러게요. 이제 마무리하는 시기가 됐네요. 제가 처음 당선되셨을 때 찾아뵀을 때도 그렇고 지금까지도 줄곧 그 K밸리를 좀 지속적으로 이렇게 활성화하는데 네. 많은 이제 의정 활동이나 지역 활동들을 이렇게 펼치셨는데 지금 현재 추진 현황은 어떻습니까? 제가 K밸리 재단도 만들고 K밸리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던 이유는 이 지역의 하드웨어는 그 어떤 지역보다도 훌륭합니다. 제 지역구인 이제 분당뿐만 아니고 또 판교가 그렇죠. 있고요. 그다음에 이 분당과 판교를 둘러싸고 있는 수지나 용인, 죽전 이 지역에 또 대학들이 한 20개가 있어요. 맞아요. 실리콘밸리에는 스탠포드 대학이 있듯이 우리가 창조경제밸리가 되기 위해서는 대학이 반드시 필요한데 안타깝게도 판교, 분당에는 대학이 없지만 이 주변엔 대학이 있다. 그래서 이걸 전부 아우르는 컨셉의 문화를 만들어야 진정한 의미의 창조경제밸리가 될 수 있다라고 해서 한 3년 전부터 이제 K밸리 포럼을 만들고 또 재단을 만들려고 노력했고 그러는 와중에 이제 정부에서 창조경제 제2 판교 테크노밸리 그렇죠. 기공식도 작년에 작년 연말에 했죠. 했고요. 그리고 또 제 지역구인 분당에 헬스케어 혁신센터가 지금 서울대병원하고 같이 해서 들어오고 있고 그래서 이 지역이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창조경제의 핵심 도시로 거듭 태어날 수 있는 문화를 만드는 것 이게 이제 제가 이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저의 역할이라고 생각해서 3년 내내, 4년 내내 아주 줄기차게 주장을 그렇죠. 하고 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제 재단 설립이 완성이 됐고 그 재단 설립을 하는 과정에서 인류의 새로운 문명에 대한 노력을 이 재단이 좀 더 주도적으로 하는 가운데 이 지역에 있는 기업들과 또 주변에 있는 대학과 학생이 함께 노력한다면 아주 큰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겠다. 그래서 이제 하나의 테마로 그 포커스를 해서 지금 일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럼 어찌 보면 이제 K밸리가 어떤 개념이나 이제 방향 이런 것들은 기획 단계라고 볼 수 있겠네요. 이게 그러니까 본격화되려면 좀 더 시간이 네네. 필요하겠고. 그런데 이제 썬빌리지라는 K밸리 재단이 썬빌리지라는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과정에 디자인 팅킹 방법론과 이 주변에 있는 대학과 기업들, 그다음에 정부 관계 기관들을 연결해가는 이런 구조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네. 뭐 애초 4년간 완성시킬 프로젝트는 물론입니다. 아니었을 예, 테고 뭐 앞으로 과제들이 더 많고 또 무궁무진하겠네요. 네. 앞으로도 좀 구상하시는 바가 잘 실현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네. 또한 이제 여의도 이제 국회에서의 또 이제 활동들을 이제 살펴보면은 작년에 같은 이제 뭐 새누리당 여당 국회의원이지만 정부를 향해 참 쓴소리들을 좀 많이 하셨더라고요. 물론 초선 그 당선 직후도 그러셨었고 작년에 기억에 남는 건 금융감독원의 어떤 사업과 관련 신규 사업과 관련해서 뭐 엄청 이렇게 역정을 내셨다 뭐 이런 얘기까지 들었는데요. 왜 그랬던 거죠? 그 회사가 한 몇 년 됐습니다. 그 사업 모델을 만드는데 벤처 회사요? 네, 그 벤처 회사가 이제 제가 옛날부터 알고 있던 회사고 그 비즈니스 모델을 만드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고 아주 힘들게 그 모델을 만들었어요. 그 비즈니스 모델이 뭐죠? 그게 뭐냐면 이제 우리가 이사를 가잖아요. 예. 그러면 그 사이트에서 주소를 하나 바꾸면 예. 그 사이트에 가입되어 있는 은행들 또는 보험회사 또는 기업들의 주소가 동시에 바뀌는 겁니다. 네, 그런 서비스예요. 상당히 유익한 거네요. 예, 사실 이사 가면은 보험회사나 그렇죠. 은행에 다 제가 다 직접 전화해서 바꿔야 맞습니다. 되는 걸 대행해서 다 처리해 주는 대행해서 그냥 한꺼번에 처리합니다. 원스톱으로. 예. 그런데 은행은 그 주소가 이전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많은 비용을 들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은행이 기꺼이 돈을 내고 기업들이 기꺼이 돈을 내서 이 수익 모델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만들어지는데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제가 옆에서 이제 쭉 지켜봤는데 굉장히 어려운 돈이 뭐 60억인가 투자가 되고 그랬는데 느닷없이 금융감독원이 그 서비스를 하겠다는 겁니다. 은행만. 네. 그래서 아니 기업이 지금 하고 있는데 이걸 왜 당신들이 하냐. 일종의 강탈 아닌가요? 네, 그래서 이걸 왜 하냐. 그랬더니 아 뭐 고객들은 돈 한 푼도 안 낸다. 근데 뭐 이제 자기들이 그냥 보고를 했다는 겁니다. 대통령께 보고를 했기 때문에 이걸 해야 된다. 그래서 말이 안 된다. 이제 그러고 있는데 이제 다른 언론들이 또 그걸 계속 문제 제기를 해서 그래서 제가 이제 페이스북에 문제 제기를 했고 지금도 계속 뭐 취재를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제가 하여튼 뭐 상임위도 다르고 이래서 이제 강력하게 얘기는 못하고 이제 여러 의원님들한테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지금 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저는 그런 것이 대통령께서 얘기하시는 창조경제에 벤처기업들이 그렇게 좀 뭔가를 만들어 보려고 애쓰는데 정부가 나서서 그거를 찬물을 깨는 그런 짓을 해서 되겠느냐 이런 이제 주장을 한 거죠. 네. 그렇군요. 그리고 뭐 아까 서두에도 말씀하셨지만 그 썬빌리지 에너지 자립마을이라고 하네요. 요즘 한참 거기에 꽂히셨다 이런 얘기들이 들려오던데 뭐 벤처 사업가 출신이시고 또 지금도 산자위 소속이시고 뭐 결코 무관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만 이 썬빌리지 어떤 모델인가요? 가능한 건가요? 그게 저는 이제 인류 역사를 보면 2차 산업혁명이 엔진 내연기관이 만들어지면서 2차 산업혁명이 일어난 겁니다. 예, 1차 산업혁명 증기기관이고 그럼 내연기관이 자동차에 들어가면 이제 차가 움직이고 이게 또 발전을 하면 전기를 만들고 어떻게 보면 그 에너지의 원천은 내연기관에서 다 만들어지고요. 그래서 그 내연기관이 많이 쓰여지니까 화석연료가 또 굉장히 많은 소비를 하게 됐고요. 그래서 문명이 확산이 됐어요. 근데 이 문명의 확산 과정에서 기후변화 문제가 생겼고 쓰레기 문제가 생겼고 수많은 문제들이 야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이 방법으로 확산이 어렵다는 것이 이제 공통된 관심사가 됐어요. 지구촌에. 그래서 작년에 대통령께서 참석하셨던 파리의 기후변화 협약에서 195개국이 이제 온도를 2도가 아닌 2도보다 좀 낮게 유지를 해야 된다 하는 거에 합의를 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제 온도가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걸 그냥 놔두면 어떻게 보면 공멸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중국이나 미국이 이제 거기에 참여하지 않다가 작년에 이제 거기 합의가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아 이제 석유를 사용하는 내연기관의 시대가 끝났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 세대는 뭐냐? 여기에 아주 그 단초를 제공한 사람이 테슬라의 그 이언 머스크라는 회장이 작년 5월달에 그 에너지 저장 장치, 배터리죠 쉽게 말하면 이 배터리를 7kW짜리 배터리를 3,000분에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에너지를 7kW를 저장할 수 있는 배터리를 300만 원 정도면 살 수 있게끔 발표를 했어요. 이 발표가 있은 후에 일주일 만에 8억 불어치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8억 불.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전기를 한전으로부터 받는 게 아니고 우리 집 지붕에 태양광 모듈을 설치하고 그 전기를 담아놨다가 쓸 수 있는 가능성이 있구나. 근데 이 담는 그 기계가 300만 원이면 돼? 이렇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나는 그거 담아놓고 쓸래. 그러니까 일반인들한테 그거는 굉장히 비싼 거야 라고 생각했던 것을 할만하네 라는 마인드로 바꿔놓은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어떤 이제 변화가 생기는 거냐면 지금까지는 대형 발전소에서 전기를 다 받아 썼습니다. 그래서 대형 발전소가 잘못되면 우리가 전기가 나가요. 그렇죠. 예? 블랙아웃이. 예, 블랙아웃이. 그렇죠. 그럼 이것은 뭐에 비유할 수 있냐면 옛날에 퍼스널 컴퓨터가 나오기 전에 대형 컴퓨터가 있었어요. 대형 컴퓨터에 더미 터미널이 달려 있었어요. 대형 컴퓨터 불을 끄면 더미 터미널은 아무짝에도 못 쓰는 겁니다. 딱 이런 모양새예요. 지금 에너지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배터리가 싸지고 태양광 모듈이 있으면 이거는 전력망하고 전혀 관계없이 독자적으로 에너지를 받아 쓸 수가 있어요. 퍼스널 컴퓨터 같이 되는 겁니다. 에너지도. 그러면 퍼스널 컴퓨터 같이 된다는 얘기는
지구촌 어디에서나 문명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의 문명이라는 것은 발전이 가능한 곳, 전기가 도달하는 곳, 수도, 상하수도 시설이 되어 있는 곳이 문명인 것이지. 그것을 벗어나면 에너지 문명이 기반이 아닌 없기 게 때문에 문명이 아닌 거예요. 예. 그럼 예를 들어서 인도네시아에 17,000개 섬이 있는데 그 17,000개 섬에 전기를 공급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 원시로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인도네시아가 결정을 했습니다. 이제 전기를 태양광으로 다 넣겠다. 그럼 그냥 하늘에서 받아서 쓰는 겁니다. 그럼 그 17,000개 섬이 다 문명화 될 수 있는 거예요. 아프리카도 그렇고 남미도 그렇고 동남아시아도 그렇고 중국 내륙도 그렇고 다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인류가 어떻게 변하냐? 지금까지 2차 산업혁명을 통해서 만들어놓은 문명의 범위를 한번 보면 유럽, 중국의 이 동해안, 한국, 일본, 미국 뭐 이 정도. 이게 밤에 인공위성 사진을 찍어보면 불 켜져 있는 지구상에 불 켜져 있는 곳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것이 이제 우리가 2차 산업혁명을 통해서 만들어놓은 문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범위를 뛰어넘어서 전 세계에 지금 비어있는 땅들이 전부 문명화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여는 것이다. 그래서 그렇다면 에너지만 그러지 말고 물, 에너지, 식량을 독립적으로 만들어보자. 마치 퍼스널 컴퓨터처럼. 거기에 네트워크가 들어가서 인터넷이 연결될 수 있게 하자. 인터넷이 연결되면 공부도 할 수 있다. 원격 의료도 받을 수 있다. 문화생활도 즐길 수 있다. 그 다음에 트랜스포테이션 하는 그 드론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되면 도로가 없어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움직일 수도 있다. 또 3D 프린터가 들어가게 되면 제조도 가능하다. 요거를 하나의 풀 패키지로 만들어 보자. 이런 문명의 패키지를 만들면 이 문명의 패키지는 가장 지금 급하게 쓰일 때가 어디냐? 북한이 만약에 통일이 됐을 때 북한을 조기에 안정화시켜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북한에 가서 원자력 발전소 짓고 송전탑 건설하고 언제 그러겠습니까? 마을 단위로 문명을 갖다 주는 겁니다. 마을 단위로 문명을 갖다 주면 태양으로부터 전기를 받는 순간에 그 다음 날부터 컴퓨터도 킬 수 있고 모터도 돌릴 수 있고 냉장고도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조기에 북한을 새로운 문명의 발상지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성공했을 때는 전 세계에서 아마 우리로부터 그런 문명을 사가겠다는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런데 그럼 왜 대한민국이냐? 지금 태양광 모듈 회사 중에서 세계 1위가 우리나라 기업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저장 장치 세계 1위 기업이 우리나라 기업들입니다. 삼성 SDI, 테슬라가 아닌. 예, 삼성 SDI, 예. LG, 화 이런 데가 지금 세계 1등 국가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술들, 그다음에 거기에 뭐 인터넷도 들어가야 되죠, 원격 교육도 들어가야 되죠, 원격 의료도 들어가야 되죠. 수많은 기술이 복합돼야 되거든요. 이 복합된 하나의 문명을 만들자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복합된 기술을 아주 작은 범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같이 어우러지게 할 수 있는 그런 나라, 그런 인프라를 갖고 있는 나라, 그런 자원을 갖고 있는 나라가 과연 누구냐? 대한민국이 거의 유일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이 썬빌리지를 빨리 만들어서 북한에도 대응하고 전 세계에 이걸 수출하자.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 작년 12월 8일 날 국회에서 이제 이 세미나를 했을 때 우리 정의학 의장님, 또 김무성 대표님, 영국 대사 이런 분들이 오셔서 이제 발표를 하시고, 그래서 그 발표를 들었던 수많은 기업들이 지금 같이 참여해서 같이 만들어 보자. 지금 이런 상황이 있고요. 예, 이번에는 이제 좀 아무래도 이 지역에서 인터뷰니까 지역구 얘기를 좀 해볼게요. 지역에 물론 많은 현안들도 있겠지만, 뭐 여기랑도 거리상으로도 가까운 것 같은데 법원 부지가 있잖아요. 근데 법원 부지에 법원이 들어오냐 마냐 지금 한 10년 넘게 주민들을 좀 궁금하게 하고 있는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작년에 제가 아주 심혈을 좀 기울였어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지역에는 보호관찰소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도 있고 또 저 법원 부지가 저렇게 그냥 빈 땅으로 논 지가 벌써 꽤 오랜 시간 놀고 있죠. 20년이 넘을 텐데요. 그래서 이거는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법무부하고 얘기를 하고 해서 하여튼 결과적으로 보면 내년도에 설계 예산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설계 예산. 네, 그래서 21억 정도 발견이 돼 있어서
이제 설계를 시작을 하면 이제 법원이 이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는 거죠. 네. 일단 이전 여부가 정해진 건 아니지만 설계비는 반영을 했다 이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네. 근데 법원이 또한 뭐 시에서는 이제 법원을 1공단 부지로 유치를 하려고 하잖아요. 이렇게 서로 이게 상충되는 것 같은데. 뭐 그런 게 있었죠. 그런데 그 이후에 지금 예산이 반영이 됐고 그런데도 아직까지 뭐 특별한 반응이 없습니다. 시에서도 그렇고 지역구 의원이신 김태현 의원도 그렇고 지금 1공단이 소송 중이기 때문에 줄 수 있는 상황, 그러니까 선뜻 확정적으로 줄 수 있는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얘기가 없는 거 아닌가. 그럼 법무부나 이제 법원 측에 거기는 이제 의지가 좀 있죠, 강하게. 어디로 가려고? 일로 올리는 예, 구미동으로. 네네 예산 반영을 했다는 것은 아, 법무부의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반영이 된 것이지 올 의지가 없으면 예산 반영을 안 했겠죠. 그렇겠죠. 네, 아무래도. 그리고 현재 법무부 지원이 있는 곳이 워낙 비좁고 그렇죠. 거기는 주차하기도 힘들고 주차도 어렵고 해서 상당히 민원인들이 불편하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법무부에서는 뭐 어떤 결론을 내야 되는 상황이고요. 뭐 어찌됐건 간에 결론을 내야 되죠. 뭐 수정구에는 지금 또 판교 테크노밸리가 지금 들어서고 있기 때문에 네. 오히려 공동화 문제라면 저희가 더 공동화 지금 되어 있는 상태죠. 아 그런가요? 지금 뭐 판교는 뭐 예. 세계에서 첫 번째로 자율주행 자동차가 지금 예. 운행이 될 거다 뭐 이런 기대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판교에 비해서 지금 우리 분당 제 지역구는 오히려 공동화가 지금 공동화되어 있기 때문에 예. 어떤 면에서 공동화돼 있다고 보시나요? 아니 지금 뭐 지금 LH 공사 나가고 LH 가스 공사 나가죠. 나가고 가스 뭐 공사 전시관도 지금 뭐 그냥 예. 안 쓰고 있지 않습니까 아직?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지역 상가들한테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봐져서 요번에는 우리 지역 주민들께서 뭐 저쪽에서 반대를 하더라도 아마 강하게 유치에 대한 그 노력을 할 겁니다. 그 밖에도 좀 주요하게 다루고 계신 뭐 지역 현안들이 좀 있었나요? 그 이제 썬빌리지라는 것이 이제 새롭게 만들어지는 것도 있지만 기존 도시에서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저는 생활비가 작게 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생활비를 줄일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 지금 이제 에너지를 어떻게 줄여볼 거냐, 또 버스를 어떻게 공유해 볼 거냐, 버스 공유. 예, 뭐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연구를 하고 있고요. 에너지를 줄이면서 에너지를 생산하는 거예요. 그러면 더 그 비용이 줄어들겠죠. 줄여주는 효과가 더 그래서 크겠죠. 분당은 다른 지역보다 훨씬 생활비가 적게 든다. 뭐 이런 소리를 듣게끔 한번 해보는 게 그것이 기존 도시에서의 썬빌리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의원님 뵙고 인터뷰하다 보면은 이제 느끼는 게 정치인보다는 이제 뭐 여전히 이제 벤처 뭐 창업가 또는 사업가 이런 좀 느낌을 많이 받아요. 그리고 의원 배지를 잘 이렇게 안 하고 다니시는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내가 국회의원이다라는 걸 꼭 굳이 밝혀야 될 이유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거의 안 하고 다닙니다. 예. 근데 이제 지난번인가 뭐 방송 프로에서 뭐 벤처 사업가가 더 어울린다고 생각하는지 국회의원이 더 어울리냐고 물어봤더니 국회의원이 천직같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건 어떤 의미인가요? 이 썬빌리지도 사실은 국회에서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법을 바꿔야 될 일도 많고 지금 이제 내년 그러니까 2016년부터 법이 바뀌었다면 전기를 사고 팔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작년에 제가 그 법을 통과를 못 시켰습니다. 반대를 해서 산업부가 반대를 하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올해 다시 이제 그런 법들을 다시 이제 또 추진을 해야 되는데 새로운 시장이 만들어지고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지려면 기득권층이 좀 고통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아니면 기득권이 무너지던가. 근데 대개는 무너지고 나서 새살이 돋죠. 고름을 짜내고 나서 새살이 돋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해결책은 기존의 산업이나 기존의 기득권에서 나오지 않는다. 이거는 저는 제 삶 속에서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자
98년도 IMF 직후 때 은행들 다 문 닫고 나갔지 않습니까? 그때 어떤 사람이 우리 경제를 추동했냐요? 벤처가 했습니다. 인터넷이라는 새로운 미디어 플랫폼에서 네이버라는 회사도 나오고 온라인 게임 회사도 나오고 여러 비즈니스가 나왔어요. 지금은 에너지 기반이 이제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기존의 에너지 기반에서 새로운 에너지 기반으로. 이거는 인류 전체가 바뀌는 거죠. ICT는 전체 중에 일부였다면 3D 프린터가 일부라면 에너지는 그 저변입니다. 근데 ICT가 이미 혁명을 학습했고 3D 프린터가 이제 막 가고 있고 전기 자동차, 드론 이런 것들이 막 나오고 있는데 그 저변에는 분산화된 에너지 시스템, 썬빌리지와 같은 새로운 표준, 리빙 스탠다드가 저변에 깔리는 순간에 지구촌 전체가 골고루 문명화될 수 있다. 그럼 이걸 위해서는 기존의 법들을 많이 바꿔놔야 됩니다. 설득도 해야 되고. 제가 국회에 있어야만이 이 설득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김무성 대표님이나 뭐 정의학 국회의장님들 그런 세미나에 오셔서 얘기하고 또 제가 오시게 하기 위해서 설명하고 이런 과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기업가로서는 돈을 벌 수 있겠지만 제가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인더스트리를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업가보다는 국회의원이 훨씬 더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군요. 결국은 또 정치를 하는 목적 자체가 정치를 위한 게 아니라 결국 모든 삶을 유택하게. 그러니까 지금까지 저는 이래요. 내가 가수 시켜주면 노래 잘할게라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정치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아, 이 사람이 노래를 잘하니까 너 여기 가서 이 파트를 좀 맡아라. 이런 사람이 정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누구나 다 그렇게 얘기하죠. 나 국회의원 시켜주면 나 잘하겠습니다. 그런 사람 필요 없는 거예요. 당신 같은 사람이 국회의원을 해야지 우리가 도움이 돼. 그러니까 당신이 국회의원을 해라. 이렇게 해서 수동적으로 들어와야지. 내가 이 자리를 뺏겠다고 오는 사람들은 그게 그야말로 저는 정치꾼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사회는 가수 되면 노래 잘하겠다는 게 아니고 노래를 잘하기 때문에 가수가 되는 시대가 돼야 된다. 네. 뭔가 전문성을 겸비하고 예, 맞습니다. 그걸 바탕으로 만약에 제가 뭐 오래전에 저 페이스북에도 글을 올렸지만 만약에 우리나라 국회의원이 공대 출신이나 그런 전문성 가진 분들이 한 50%만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대한민국 확 달라집니다. 좀 더 그 분야에 발전할 수 있는 법령 정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논리적으로 이미 알고 얘기하는 거하고 그 아무것도 모르는 분들한테 그걸 설득해가면서 그분이 그걸 이해하고 그렇게 해서 얘기하는 거하고는 얼마나 지난한 과정이 그러는 사이에 시간이 흘러가고. 예. 그래서 정말 노래를 잘하니까 당신은 가수가 돼야 돼라고 하는 사람이 국회에 많이 들어와야 된다. 나 시켜주면 노래 잘할 수 있습니다 하는 사람들은 검증되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 그냥 대충 실력 뭐 그 히스토리 그 양력 가지고 판단할 게 아니다 하는 겁니다. 20대 선거에서는 좀 그런 부분에서 철저하게 국민들께서 검증을 해주시면 국회의원들 욕은 먹지만 사실 국회의원들이 뽑혀진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네. 뽑혀진 거죠. 뽑혀진 겁니다. 예. 뽑은 사람들의 책임도 있죠. 어느 정도. 예. 알겠습니다. 오늘 좀 많은 얘기를 나눴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뭐 새해 시작된 지 얼마 안 됐는데 올 한해 좀 시민들에게 좀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저는 사실 국회의원을 분당이니까 한다는 얘기를 합니다. 제가 다른 지역에 가서는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을 공유할 수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워낙 좀 앞에 있는 앞서가는 얘기를 하고 있고 다른 지역이었으면 국회의원 꿈꾸지 않았을 그러니까 저는 제가 분당이니까 제가 우리 지역 주민들하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똑같은 얘기를 의정보고 때도 얘기를 하고 그러면 정말 우리 지역의 어르신 분들도 다 이해해 주시고 그런 걸 해야 된다고 얘기해 주시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제가 이걸 하고 있지. 만약에 저한테 야 우리 지역구에 뭐 다리 하나 놔달라 건물 하나 놔달라 만약 이런 지역구라면 저는 사실 어려울 겁니다. 제가 하기가. 그래서 그런 우리 주민들이 계신 곳에서 제가 국회의원 하고 있다는 게 굉장히 자랑스럽고 그런 힘을 바탕으로 해서 저는
사실 분당이 잘 되기를 바라지만 저는 인류가 이 대변혁을 하는 데 있어서 골든타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이 골든타임에 대한민국이 정말 주도적으로 역할할 수 있고 이 주도적인 역할을 잘했을 때는 선진국이 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어요. 그런 준비도 다 되어 있고 조금만 열의를 가지고 조금만 방향을 틀고 조금만 희생하고 좀 푸시한다면 전 충분히 갈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제가 국회에서 할 수 있는 한은 최대한 노력을 해서 저는 그걸 만들고 싶은 겁니다. 그것이 분당에서 발화되기를 바라는 거고 발화시키기 위해서 제가 창조경제밸리를 그동안에 그렇게 줄곧 외쳐왔던 거고 앞으로도 아마 여기는 새로운 인류 문명의 그런 발원지가 저는 되리라고 봅니다. 네. 이미 뭐 판교 테크노밸리에 이어서 이제 정부의 또 창조경제밸리까지 뭐 그 부분들이 뭐 정말 현실화되고 있다라는 네. 것들을 해가 바뀌면서도 계속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분당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미래 인류의 그런 먹거리를 만들어내고 행복에 좀 더 다가가는 그런 네, 첫 그게 발원지가 돼. 예, 그게 뭐 기술만이 아니고 이게 문화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문화들을 우리 주민들과 함께 만들어 간다고 한다면 정말 전 세계 사람들이 와서 봐야 되는 곳이 될 수도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요. 그럼 미래 청사진은 앞으로도 분당 주민들과 네, 잘 그럼요. 만들어 가시기를 예. 저희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